자, 이번에 분석해볼 기업은 린데라는 기업이고요. 아일랜드 본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명은 LIN이고요. 10년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면 이제 2,458억 달러, 하나로 약 308조 원 정도 가량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이제 현재 국내 코스피 2위 SK 하이닉스보다 약 80조 원 가량 많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린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세계 산업용 가스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못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018년 이전에는 독일의 린데 에이지라는 기업이 글로벌 2위의 산업용 가스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 미국의 프락스에어가 3위의 세계 산업용 가스 시장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사는 아일랜드에 두고 글로벌 1위의 산업용 가스 시장의 거대한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산업용 가스 시장의 점유율 약 40%가량을 린데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산업용 가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이 산업용 가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고 있는 공기를 통해서 이 질소, 산소, 아르곤 같은 산업용 가스를 추출해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특수한 가스들을 추출해내는데 이제 공기 분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공기 분리 장치라는 게 굉장히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자본이 많이 드는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 산업용 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 상태에 아니면 액체 상태의 질소, 산소, 아르곤 아니면 수소나 헬륨 같은 특수한 산업용 가스를 추출해내서 이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업용 가스 회사를 분석할 때 또 필요한 게 이 공급 방식별 특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이 이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온사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 고객사들 근처에 직접 가스 공장을 지어서 파이프라인을 깔고 그다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반도체 공장이나 이제 제철소처럼 산업용 가스 수요량이 굉장히 많은 대형 고객사들에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특징은 뭐냐면 가스 공장을 고객사 옆에 직접 짓기 때문에 이 계약이 장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5년 가량의 장기 계약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한 이제 수요자는 만에 하나 이제 가스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된 양만큼은 가스를 공급받아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특징이 계약된 만큼 무조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벌크 공급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조선소, 대형 병원처럼 이제 파이프라인을 깔기에는 애매하고 사용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고객사들이 대상으로 지금 벌크 공급을 하고 있어요. 방식은 이제 이 차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건데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에 이제 산업용 가스를 가득 채워서 고객사에 있는 탱크에 이제 충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걸 이제 벌크 공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린더 방식인데 이건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LPG 가스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린더에 이제 산업용 가스를 충전을 해서 이제 소규모 공장이나 연구소 등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량이기 때문에 이런 소량의 실린더 하나하나에 충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단가도 비싸고 이익률이 높은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린데의 본격적인 매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이제 실린더의 비중이 가장 커요. 실린더가 이제 37%고 벌크가 31%인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좀 더 높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온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로 좀 낮은데 저는 이제 온사이트 매출 비중이 높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온사이트의 비중이 높으면 향후 몇 년간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사이트 매출 비중이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온사이트 매출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수요자 자체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온사이트 매출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도 7% 정도 되는데 이 린데 같은 경우 순수하게 산업용 가스를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스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소 충전소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럴 때 이제 린데가 기술 같은 거 설계나 그런 수소 충전소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 지역별 매출도 살펴보면 일단 아메리카 비중이 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부분 이제 아시아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한 20에서 25%가량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린데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2018년까지는 이제 린데와 프락스웨어가 각각 이익을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의 매출을 보는 게 조금 객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24년까지의 매출은 이제 한 3.1%로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크진 않습니다. 이 산업용 가스 시장이 이미 이제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이제 앞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린데의 합병 목표도 매출의 극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성숙 시장이고 이 둘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없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생기거나 뭐 제철소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율은 둘이 합병을 했다고 해서 극적으로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대신 이 둘이 합병을 하면서 중복되는 비용을 좀 효율화하고 매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자, 그래서 린데가 합병 이후에 체질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9년부터 보면 2019년도에는 이제 이익률이 10%였다가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률 26%까지 끌어올리면서 굉장한 비용 효율화를 이제 성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합병의 목표를 이룬 셈이죠. 다만 이제 2018년도에 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린데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거래위원회로부터 미국 자산을 이제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좀 자산 규모를 줄여놓고 합병을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2018년도에 비즈니스 매각 이익을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합병 이후에는 원래대로 이익률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이익률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효율화를 달성을 했고 이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매각 이익이란 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린데 입장에서는 이미 감가상각이 많이 된 산업용 플랜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린데의 자산의 대부분이 그 산업용 가스 추출하는 플랜트들이었는데, 이미 감가상각이 많이 된 그런 플랜트들을 많은 가격을 주고 이제 샀다는 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산업용 가스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감가상각이 된 그런 플랜트들 사업을 충분한 웃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산업용 시장이 그런 기대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무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평균이라고 썼는데 이제 8년 평균이 되겠죠. 8년 평균으로 보면 부채 비율은 99%로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유동 비율이 90%로 좀 낮습니다. 그마저도 합병 이후에는 유동 비율이 평균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정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현금이 이제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유동 비율을 이렇게 낮게 가져와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유동성이 약하다기보다는 대신 이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계속 해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산 부채의 항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산은 이제 절반이 영업권입니다. 그 프락스웨어와 린데가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을 굉장히 크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의 절반이 영업권이고 그 다음 33%는 유형자산입니다. 이 유형자산도 거의 대부분이 이 산업용 가스를 추출해내기 위한 플랜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았는데 이런 자산 구조에서도 보면 유동성의 대표 항목인 현금이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모습이죠. 한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분이 35%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선수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계약금 개념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한 그런 선수금이 이제 2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구성은 그렇게 좋진 않고 부채 구성은 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실질적인 부채의 이제 부담 능력, 자기가 그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충분한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이제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비용은 당기 순이익 대비 이제 3.6%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자 비용이 당기 순이익 대비 3.6%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보유 현금이나 단기 순이익만으로 이제 총부채 전액을 상환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8년 정도 소요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도 그렇게 부채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분석인데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자본적 지출 비율이 50% 이하였거든요. 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누계 자본적 지출 비율은 50%로 계산이 됩니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이건 이제 2018년, 19년에 이제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이제 누계치로 계산을 한 건데, 만약에 이 매각이 되지 않았다면, 현금 유입된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한다면 자본적 지출 비율, 순수 이제 유형자산 설비에 들어간 자본적 지출 비율은 86%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이제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보면 유형자산에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돼서 계속 마모가 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린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백히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린데 같은 경우 유형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데, 린데는 이런 산업용 자산이 충분히 감가상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각 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가상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스 시장이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린데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주환원 분석입니다. 린데의 8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2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누계의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수준의 현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합병 이후 2019년부터는 이제 합병 이전보다 더 많은 비율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둘 다 많이 하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좀 더 많이 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최근 기준 배당 수익률은 한 1.3%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린데에 대해서 퍼 33배, 주가 수익 비율 33배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린데가 현재 수준의 당기순이익으로 33년을 벌어야지 현재 시가총액 전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시장은 이제 린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퍼 30배 정도 되는 기업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낮은 자본적 지출 비율에 높은 주주 환원율, 그 다음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률이 있거든요. 이제 린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그렇게 대규모로 크게 성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창출을 해내고 있고, 아무래도 주주 환원도 많고 자본적 지출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린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린데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